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진학하고 싶은 학과는 경영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데요. 아무래도 관련 활동 때문에 학종으로 지원한다면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 학생은 광고기획자가 진로희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학생인데, 지원하는 학과는 경영학과로 가고 싶다라는 학생이에요. 물론 왜 이제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고지식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광고기획자면 광고 관련 학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광고 관련 학과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본인의 학생부에 이런 경영학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영학과로 지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학생의 상황을 보면은요, 교과 내신이 3.6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등급 중후반대 학생인데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이 3.95 등급이었고 2학년 때는 향상시켜서 3.46, 3학년 때는 3.30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꾸준히 성적 향상을 이룬 그런 학생이라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신 3.6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학업적인 성취를 학년별로 꾸준히 성장시킨 학생 이렇게 볼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학종 지원이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어 교과가 3.32, 수학 교과 3.67, 영어 교과 3.8, 사회 교과 3.63 모든 과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하는 두드러지는 교과가 있다기보다는 골고루 비슷한 성적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이제 성적을 보면은 모의고사 역시 3등급 선이에요. 그래서 국어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 3등급, 탐구가 3등급 이래서 사실 수시와 정시 나는 어떤 게 유리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특별히 뭐 수시가 유리하다, 정시가 유리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비슷한 성적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이제 진로희망에서 1학년 광고기획자, 2학년 광고기획자, 3학년 1학기 광고기획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금 이런 진로희망 내용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이제 2024년도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부터는 사실 학생부에서 점차 축소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생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꼭 구체적인 직업군을 학생부에 기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직업군을 딱 적어 놓고 나중에 지원하는 학과가 여기랑 100%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학종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꼭 직업군, 구체적인 직업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특기적성이 있고 그 부분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계열 방향성하고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의 수상 경력 이 부분도 이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부터는 이제 많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수상 경력을 보면은 신입생 소관문 경징대회라든지 양성평등 글짓기, 물자절약 글짓기 등 이런 글짓기 관련 수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이게 문학 또는 글쓰기에 대한 작문 실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역시나 이제 수학여행 탐방 보고서 말하든지 이제 사회 시사 토론 대회, 독서 골든벨, 체험 보고서 쓰기 이런 식으로 글쓰기 관련 수상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입니다. 또 멘토링 활동으로 우수 멘토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요. 스피치 대회에서도 이제 상을 탔죠. 또 동아리 대회에서도 금상을 탔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교내에 수상에 참여를 했는데 수상 실적으로 보면 이 학생의 그 어떤 역량이 두드러진 학생인가가 딱 보이죠. 글쓰기 역량 이런
문예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좀 두드러지는 학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학생회 대의원도 했었고요. 학급 부반장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뭐 교내 페스티벌을 기획한다든지 학생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프리허그 캠페인 이런 것들도 벌였었고 또 이제 동아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은 조금 못한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회 활동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창체 동아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회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학생회 활동 자체를 기본 창체 동아리로 기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는 스터디 그룹 장으로 이제 시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정리해서 학급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토의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이 외에도 경제 동아리, 시사 동아리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동아리 기록을 하나밖에는 못하지만 또 창체 동아리 외에 자율 동아리는 이제 앞으로는 기재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 학생이 대입을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자율 동아리 두세 개까지는 너끈히 해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제 동아리 또는 기자단 이런 활동들을 학년별로 하나씩 이제 더 활동을 했었는데 경제 시사 동아리에서는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 개발을 허용해야 하는가, 또 경영정보 시스템에 대한 탐구 등등에 대해서 토론, 발표 활동을 활발히 꾸준히 했었던 학생입니다. 또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는요, 학교 신문 네, 기사를 게재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글쓰기 실력이 좀 어느 정도 수상 실적으로 검증이 된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학교 신문에 기사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또 모의 창업 활동 등등도 운영을 했는데 모의 창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수학이라든지 또 영어라든지 이런 성적이 3등급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에서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량적인 내신 성적을 커버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을 더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모의 창업 활동을 했다든지 또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관련 경영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량적인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진로와 연관된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활동으로는 이제 광고 기획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 마케팅과 관련된 학과들 또 광고 마케팅을 일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로 진학해서 어떤 직업군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는 전공 탐색 활동을 했었고요. 또 마케팅 용어와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봉사 활동, 또 교내에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탐구 활동들도 꾸준히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활동이요. 멘토링 봉사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멘토링 봉사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수상 실적에 우수 멘토상을 탄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학생의 이런 봉사 활동의 능력이 수상 실적으로 검증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항목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도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이나 방과 후 학교 출결관리, 보조, 칠판 정리 봉사 등등 교내에서 학급 내에서 학생으로서 자신이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 활동 이 부분도 이제 기재할 수가 없죠, 앞으로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이제 방과 후 활동도 기재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활동에서 이제 창의 학습 동아리
또 기업 정보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이제 동영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 발표를 했었던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독서 활동은 광고 기획자가 꿈인 학생인 만큼 광고 관련한 도서들을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관련한 전공 관련 독서, 그다음에 비전공 관련 그냥 교과 관련한 독서 합쳐서 총 22권 정도 독서 활동을 했었고요. 이 학생이 이제 이런 비교과 활동 지금 여러분들 쭉 같이 체크해봐서 아시겠지만, 비교과 활동은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과 활동 외에 교내에서 뭐 참여했었던 활동도 있고, 스스로 진로와 연관된 탐구 활동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탐색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비교과 활동으로는 정말 학종 지원이 당연히 너는 학종 지원을 해야 돼 라는 학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아쉬운 게 이제 내신 성적이었죠. 정량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신 성적으로 보면 사실 서울권 학종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 3점대 후반, 중후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도 의미를 찾자라고 하면 학생이 1, 2, 3학년 꾸준히 성적을 올렸었다라는 거, 발전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과감히 그러면 서울권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비교과 활동의 이제 다양성 또는 창의성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또 주도적으로 본인이 발표했었던 그런 성과가 또 보였었던 세특 기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우수성이 드러났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향 지원이었지만, 그러니까 합격 안정권은 아니었지만 이 학생이 이런 성적 대비 우수한 전공적 합성이나 학업외 활동, 인성적 자질에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광운대 참빛 인재 전형으로 경영학부에 지원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 학종에서는 내신 정량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이 많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학종을 준비하는, 앞으로 2024학년도 이렇게 대입해서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은 나의 우수성을 어떤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본인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 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